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그 장면, PK를 물론 제가 봐선 저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주는 게 뭐 굉장한 오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거를 주심의 견해는 저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 정도로 몸의 접촉이 없었다라고 봐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도 사실 수비는 아무런 문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PK냐 반칙이냐를 구별할 때 어떤 게 있냐면, PK냐 아니냐, 반칙이냐 PK냐 뭐 이런 거 선택할 때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볼이 경합볼이냐 소유볼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을 갖고 있는데 완전히 볼을 소유한 상태로 갖고 있어요. 소유한 상태로 볼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 볼을 이렇게 서 있고 볼을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갖고 그 뒤에서 수비수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볼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을 안쪽으로 갖다 놓으면. 근데 만약에 수비수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볼이 여기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들어가면 뭐죠? 이거는 경합볼이에요. 경합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상황에서는 뭐냐면, 손흥민이 마수아쿠라고 하는 수비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백힐로 볼을 돌려놓고 가요. 볼을 돌려놓고 갔으면 이 볼은 내 소유볼인 거예요. 손흥민의 소유볼이란 말이죠. 손흥민의 소유볼이기 때문에 소유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비수가 어떻게 하죠? 마수아쿠가 손을 써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경합볼이면은, 만약 경합볼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볼이 가운데 있었고 마수아쿠와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서로가 어깨나 몸을 썼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컨트롤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내 플레이, 내가 컨트롤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소유볼로 인정을 해줘요. 소유한 상태에서 수비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을 써서 터치를 했어요. 반칙. 이건 반칙이죠.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아유, 살짝 잡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규정집에 어디에도 터치나 홀딩을 세게 잡았을 때 반칙으로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터치면 터치고 잡으면 잡은 거예요. 세컨 잡아야 된다, 살짝 잡아야 된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불어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그 주심은 거기서 뭐 이 정도 터치 이 정도로 해석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뭐 그거는 아까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본 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손흥민의 경기력도 그렇고 토트넘의 경기력도 그렇고 좀 어떠셨나요? 무겁죠. 좀 무겁네요. 오늘 토트넘이 질만한 경기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오늘 사실 손흥민도 좀 무거웠고요. 우리가 또 무거운 건 무겁다고 해야죠. 그리고 토트넘도 손흥민도 좀 무겁고 토트넘도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늘 웨스트햄이 잘한 것도 있지만 토트넘이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이유를 놓고 보면 좀 지쳐있다는 느낌, 확실히. 역동성, 다이내믹한 맛이 없어요. 원래 포체티노 감독의 축구는 처음에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팀을 굉장히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리빌딩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왜 리빌딩을 그렇게 했죠? 많이 뛰는 축구, 압박하는 축구, 이런 축구를 하니까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리빌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빌딩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뛰는 축구를 해야 되는 토트넘인데 지금 시즌 말미로 가면서 케인, 시소코, 라멜라 이런 선수도 부상이고, 그다음에 챔스 4강까지 가면서 막 일정은 계속 빡빡하고, 1년 동안 뛰지 않았던 얀센을 막 복귀시켜가지고 실전에 투입할 정도로 스쿼드는 뎁스는 얇고, 오늘 경기 보면서는 지쳤네. 이게 토트넘이 진짜 많이 지쳤구나. 그래서 오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뛴 거리가 10.33km예요. 10.33km. 스프린트는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조금 움직임, 그러니까 확실히 좀 몸이 무겁다. 몸이 무겁다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받았고,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 부상자 많고 경기 숫자 많아지고, 뎁스는 얇고 이런 게 좀 문제를 일으킨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들 경기에 점유율은 63대 37%로 거의 한 6대 4로 토트넘이 점유를 많이 했는데, 슈팅은 오히려 웨스트햄이 16개, 토트넘이 14개. 웨스트햄이 훨씬 더 슈팅이 많이 때렸어요. 이걸 보더라도 볼은 오래 소유했지만 그게 상대가 밀집되어 있는 날카로운 파이널 서드 쪽에서 볼 접근이라든지 거기서 플레이가 잘 안 되니까, 좀 전체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많이 뛰고 막 이러면서 좀 잡아가줘야 되는데 좀 많이 뛰질 못하니까 토트넘 선수들이 확실히 지쳤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아약스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왜냐면 아약스는 굉장히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해서 꾸려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뭐 브린트라든지 타디치와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아약스가 굉장히 많이 뜁니다. 굉장히 많이 뛰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 밀집 잘하고. 근데 오늘 토트넘이 이런 경기력이라고 한다면 뛰는 양에서도 그렇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힘에서도 그렇고, 또 손흥민 선수가 1차전 아예 못 뛰잖아요. 아약스와의 챔피언스 4강 1차전 아예 못 뛰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1차전 때 손흥민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진짜 문제 될 것 같은데요. 1차전이 고비겠네요. 만약에 1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2차전의 부담감이 상당히 커질 텐데 부담감 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약스의 상승 흐름과 토트넘에 이렇게 좀 주춤하는 거는 확실히 1차전 때 어떤 희비가 갈라놓을 가능성이 있고, 참 그리고 지금 시즌 말미에 챔피언스 진출 다음 시즌 싸움은 진짜로 딱 니가 가라 챔스네요. 왜 그러죠 다들? 막 아스날 2연패하고 막 맨유 막 그렇게 되고, 첼시도 그렇고 좀 난리네요. 야, 이거 어떻게 될라나 진짜.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PK 상황은 좀 아쉬웠고, 하지만 전적으로는 토트넘이 이기기가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 경기는 그런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